아, 지은김님. 아, 선풍기 틀어주고 있어요? 아, 맞아요. 선풍기 틀어주면 돼요. 꽃이 피니까 예쁘죠? 근데 이게 지금 실내에서 이렇게 이게 식물들을 키우려 그러면, 근데 이제 식물들이 거의 대부분이 세 가지 조건 부분이에요. 식물들이 세 가지 조건.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이제 이렇게 전문적으로 잘 키우고 계신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도 잘 아실 텐데, 하여튼 식물들은, 근데 겨울에도 저도 여기 선풍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선풍기. 저도 선풍기 틀어주고 있어요. 360도 도는 360도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루에 한 2시간씩 틀어주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제 통풍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라늄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름 없는 제라늄이 한 120개 정도 돼요. 이름 없는 제라늄이 120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 있는 제라늄이 한 4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한 200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빽빽해요. 빽빽하게 이렇게 두다 보니까는 이게 통풍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통풍 꼭 이게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를, 너라조님, 어서오세요. 네. 우리 너라조님,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찾아주셔서. 우리 지금 오늘 태양초 아저님 방에서 계시던 분이 오늘 세 분이 오셨네? 세 분이. 고맙습니다. 하여튼. 아, 우리 꽃놀이터님 그렇구나. 우리 꽃놀이터님도 지금 꽃 엄청나게 많이 잘 키우고 계시던데? 근데 이 선풍기 틀어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식물들을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공간을 넓게 해서 잡은 것들은요. 아, 민서일상님 어서와요. 민서일상님 어서와요. 저기 자리를 넓게 해준 화분들 있잖아요. 그런 화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풍기 안 틀어도 돼요. 선풍기를 안 틀어도 되는데, 선풍기를 왜 트냐면은 이렇게 밀집되게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요렇게 막 밀집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밀집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환기가 안 되게 되면은 곰팡이가 펴요. 곰팡이가. 곰팡이가. 예, 노라조님. 제가 아까 우리 그러니까 저기 노라조님, 저기 제가 노래 만든 것은 저작권이 없으니까요. 저작권이 없으니까 노라조님도 사용해도 되고 저도 사용해도 돼요. 그러니까는 같이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노래 틀고 싶으시면 트시고 그러면 돼요. 저작권이 없으니까. 아셨죠?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어제 만든 노래 오늘 한번 제가 방송 시작할 때 좀 틀어줬거든요. 저작권이 없으니까는 노라조님 계속 사용하셔도 돼요. 저작권 있는 것은 문제가 생기는데 저작권 없는 것은요 아무나 사용해도 돼요. 네, 꽃놀이터님 제 노래들이 있잖아요. 제가 노래가 한 70곡 정도 만들었어요. 70곡 정도. 70곡 만들어갖고 제 계정인 제 유튜브에 다 올렸거든요. 다 올렸으니까 그거 노래 다 사용하셔도 돼요. 틀어줘도 되니까 막 방송할 때 틀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막 이제 어떤 영상 부분 올릴 때 거기에 영상의 음악으로 사용해도 돼요. 아셨죠? 자, 여기에 계신 분들 다 만약에 이제 유튜브를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상 만들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잔잔한 음악을 깔든지 아니면 좀 신나는 음악을 좀 깔든지 해갖고 영상을 올리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보면은 우리 가수님들 올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저작권 뜨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노래를 만든 게 70곡을 만들었는데 70곡을 말하는데 트로트 노래도 있고요. 하여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 부분을 그 다음에 국악풍으로 이렇게 트로트를 만들어 놓은 노래도 있고요. 다양한 노래들을 제가 70곡을 만들었어요. 초기에 한 20곡 정도는 내가 살아오는 과정 부분을 제가
노래 가사로 해갖고 노래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곡들은 이렇게 내가 이제 일상을 생활하면서 이제 생각난 것들, 그런 부분들을 가사를 조금씩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노래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우리 노라조님 갑자기 어제 제가 이제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날밤, 제가 이제 24시간 근무한다 그랬잖아요.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 노라조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 노라조님 저기 그, 닉님 단어를 가지고 노래를 한번 만들면 재밌겠다 해서 제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 틀어놓은 게 그 노래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노라조님한테 그 사용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70곡 만들어 놨으니까 언제든지 그 활용을 하시면 돼요. 활용하시면. 제가 왜냐면 어차피 제가 우리 유치님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저작권은 없는 것이니까 사용하셔도 돼요. 드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이것은 영상 편집용이에요. 편집용. 제가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하면 그 한 15분 정도를 또 그 내용 부분을 편집을 해서 또 영상으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영상 편집용으로 방송을 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내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식물들을 많이 키우신 분들은 다 알아요. 아는데, 식물을 키우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식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식물의 특징에 대해서. 식물의 특징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은 식물들, 우리 보통 보면은, 우리 이런 분들 많이, 우리 선아님 어서와요. 우리 수양딸. 우리 수양딸 선아님입니다. 하여튼 똑똑해요. 아주 똑똑하고, 댓글도 엄청나게 예쁘게 달고. 하여튼 우리 선아님, 우리 수양딸 어서와요. 근데 식물들의 특징 부분을 우선 알아야 식물들을 죽이질 않아요. 식물들 특징을 모르면은 절대 잘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 본인들은 똥손이라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그 식물만 갖다 놓으면은 식물만 가져오면은 얼마 안 돼 갖고 죽는데요. 근데 그 죽는 이유가 바로 그 식물의 특징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식물의 특징 부분은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식물이 물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조경수도 마찬가지예요. 조경수도 이게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냐 나무냐 물을 싫어하는 나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라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키우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키우고 있는 게 제라늄하고 수국이에요. 수국. 이제 수국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목수국, 산수국, 엔드레스 서머수국.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키우고 있어요. 나머지 이제 막 여러 가지 종류 부분을 제가 실험 삼아서 막 단풍나무도 키우고 있고, 그 은사철, 금사철, 미니사철, 이런 나무도 이제 수종으로 보면 한 20가지를 키우고 있는데, 어떤 것이든 간에 가장 첫 번째가 물을 좋아하느냐, 물을 싫어하느냐. 알아야 돼요. 하여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식물을 키워보고 싶다 그러면은, 자고로 가장 첫 번째,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냐, 물을 싫어하는 식물이냐. 근데, 제라늄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좋아하질 않아요. 제라늄은 물을 너무 자주 줘버리면은, 물음이 와가지고 죽어요. 뿌리가 썩어서. 물 빠짐이 좋은 화분이라도, 응? 아셨죠? 근데 이제 수국은, 말 그대로 물숫자, 수국은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계속 줘도 매일 줘도요 뿌리가 썩지를 않아요. 수국은. 그러니까 물을 예를 들어서 물을 싫어하는 식물인데 물을 계속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배 터져서 죽어요. 우리 저기 사부님이 하신 얘기야. 우리 사부님이 저한테 얘기 조경수 이거 나무 키우는 거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얘기가 물을 싫어하는 식물한테 물을 계속 줘버리면은 그 식물이 배 터져가지고 죽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제라늄 같은 경우는 물음 와서 죽어요. 물음 와서. 그리고 뿌리가 썩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좋아하는 식물인데 물을 안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요. 말라. 예를 들어서 이제
제라늄 같은 경우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흙이 바짝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주거든요. 물 주는 방법이. 응? 그렇죠. 수국은 겨울에도 계속 물을 줘야 돼요. 제라늄도 우리가 보통 보면은 4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거든요. 이게, 그렇지. 우리 체리 천사님 많이 아시잖아. 그러니까 수국은 물돼지야. 물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매일 줘야 돼. 근데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매일 안 줘도 되고, 이제 제가 보니까는 겨울 같은 경우는 화분이 좀 큰 것들 같은 경우는 며칠 만에 한 번씩 줘도 되겠더라고. 근데 화분이 작은 것들 같은 경우는, 작은 것 같은 경우는 매일 줘야 돼.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삽목해가지고 키우고 있는 것들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제라늄 같은 경우가, 우리 이제 이거 수호조님한테 드린다고 제가 계속 갖고 있는데, 응? 이것들이 빨리 입이 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산수국이에요, 산수국. 별수국이라고도 하고, 산수국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것 같은 경우가, 보면은, 물을,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일에서 3일에 한 번씩 줘요, 저는. 왜냐면 물마름이 많이 없으니까. 물마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 지금 수국들이요, 목대는 지금 다 목질화가 됐어요. 지금 이게 목질화가 돼야지, 지금 겨울에 목질화가 안 되면요, 5월, 6월 달에 꽃이 안 피어요. 응?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꽃이 안 필 확률이 좀 있어요. 있고, 지금 어떤 것들이 꽃이 피냐면은, 지금 보세요. 목수국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보면은, 이런 것들. 자, 지금 목수국이요. 목수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목수국이 이렇게 돼 있는 게 5, 6월 달에 꽃이 피어요. 막 이게 목질화가 안 돼 있고, 이 대가 초록색을 띠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초록색을, 지금 겨울인데도 초록색을 띠고 있으면은 이것은 꽃을 5월, 6월 달에 못 봐요. 꽃이 안 피어요. 이게 이제 수국은 새로운 신초가 나와가지고요.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새로운 가지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당년지라고 그래요. 당년지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렇게 그 목질화가 안 되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계속 남아있으면은 새로운 신초가 안 올라와요. 그 지금 보세요. 이게 엔드레스 서머 수국이거든요. 이렇게 비쩍 말라있죠. 이건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가 이제 초봄이 되잖아요. 초봄이 되면 막 싹이 올라와서 순이 올라와요. 옆에서 가지가. 그래갖고 그 가지가 5월 달에, 좀 빠르면 5월 달에 피고 늦으면 6월, 7월에 피어요. 이게 왜냐면 수국이 여름꽃이잖아요. 여름꽃.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그래서 보면 수국은 겨울에는 관리를 할 때요. 추운 곳에다 놔둬야 돼요. 베란다에서 가장 추운 곳에다 놔둬야 수국이 꽃이 피어요. 근데 너무 따뜻한 데다가 베란다가 따뜻하다. 그러면은, 너무 따뜻하면은 꽃이 안 피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수국을 나는 키우는데 꽃이 안 핀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겨울에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겨울에 너무 따뜻하게 둬버리면은 6월 달에 꽃이 안 피어요.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영하까지는 아니더라도 5도 정도의 기온 부분에서 한 40일 정도는 노출이 돼야지, 추운 곳에 40일 정도 노출이 돼야지 수국이 꽃이 피어요. 그래요. 벌써 새로운 가지 나와요? 하우스라서 그런가? 하우스면은 요즘에 막 이제 갑자기 낮에 같은 경우 햇볕 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가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물 부분 아까 이제 얘기했죠. 물이 이제 그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냐, 물이 싫어하는 식물이냐, 그거 구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햇볕이에요, 햇볕. 이 식물이 햇볕을 좋아하는 식물이냐, 아니면 햇볕을 싫어하는 식물이냐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반그늘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냐. 이 부분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에 인터넷에 다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응? 그러니까 해를 좋아하는 이제 이게 햇볕을 좋아하는 식물이다. 햇볕을 잘 받아야지 꽃이 많이 핀다. 그런 식물들 같은 경우는 햇볕을 많이 쐬줘야 되고, 그 다음에 햇볕을 좀 싫어한다. 그러면은 그늘에다 둬야 되고, 아니면 또 어떤 식물은 반그늘, 직사광선을 피해서 반그늘에서 잘 자란다 그러면은 그 반그늘에다 둬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어떤 식물의 특징을 모르고 햇빛을 싫어하는 식물을 햇빛에다 막 그냥 가까이에다 직사광선이 비치는 그런 곳에다 둬버리면은 식물이 죽어요. 근데 또 햇빛을 싫어하는데 그렇게 햇빛에다 둬버리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을 좋아하는데 맨날 그늘져 있으면 그 식물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것은 통풍. 이제 우리가 이제 베란다에 실내에서 키우는 것은 밖에서 키우는 것은 상관없는데, 실내에서 키울 때는 이제 이렇게 통풍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통풍 부분. 통풍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시켜줘야 돼요. 문을 열어준다든지. 근데 겨울에 같은 경우는 추우니까는 문을 못 열어주잖아요. 겨울 때, 한참 추울 때는 베란다에 창문을 못 여니까, 그래서 이제 서큘레이터, 선풍기를 트는 거예요. 추워도.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추워도요, 이렇게 서큘레이터를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틀어주거든요. 공기 이제 순화되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 이제 겨울 말고는 이렇게 베란다 창문을 좀 2-3시간씩, 2시간씩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환기를 좀 항상 지켜줘야 됩니다. 왜냐면 환기가 안 되면은 곰팡이가 피해서 이제 병도 생기고요. 병도 생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병들도 생기고, 이제 특히 많이 생기는 게 곰팡이균이 생겨요. 곰팡이균.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온도. 자, 이제 온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온도를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 뒤져보면은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요게 그 식물 이름을 넣어가지고 제라늄 해갖고 적정한 온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신만이 투망님 어서오세요. 적정 온도가 나와요. 근데 이제 제라늄 같은 경우는 15도에서 25도 사이가 가장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겨울에도 온도를 15도에서 25도 안으로 맞춰주잖아요. 온도 맞춰주면은 꽃이 계속 피어요. 제라늄이. 우리 신만이 투망님이 지금 일 중이시라서 우리 유치님들 한 번에 인사드린다 그래요. 네, 괜찮아요. 식물이 지가 알아서 새싹이 또 나오다가 날씨가 또 춥잖아요. 그러면 쏙 들어가요. 또 오물려요. 이렇게 식물들이. 우리 신만이 투망님이 지금 일 중이셔서 개별 인사 못 드린다고 한 번에 인사드린다고 그러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은 저도 이렇게 우리 유치님들 방에 들어가다 보면 제가 이제 근무하는 날 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개별 인사를 다 못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다른 분들 막 나한테 인사를 하는데 내가 개별 인사를 못하니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방장들이 그런 내용을 읽어주면 다른 분들이 우리 신만이 투망님 지금 일 중이라서 개별 인사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인사해도 이렇게 이제 인사를 안 받아줘도 이렇게 이해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해주세요. 개별 댓글 한 번에 인사한다 그러면 한 번에 인사드립니다라고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온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보면은 식물 따라 다르거든요. 식물 따라 다른데 우리 제라늄 같은 경우는 15도에서 25도 사이면은 가장 좋다 그래요. 가장 좋다 그러고 이제 그 정도. 그럼 겨울에 여기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 여기가 온도가 7도, 8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며칠 거 물어보려님 어서 오세요. 좋아요 부탁 좀 해요. 좋아요. 턱시도 삼촌, 이도 색스폰님 어서오세요. 좋아요가 25개밖에 안 되면 지금 다 잊어버리셨는데, 왔다 가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지금 왔다 가신 분들 40분이 넘었는데 좋아요를 잊어버리셨네.
하여튼 좋아요 잊어버리신 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온도 관리를 안 했어요. 겨울에는. 그래서 이제 보통 겨울에 온도 관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꽃들이 다 피거든요. 다 피는데 이 온도 관리를 안 해주다 보면은 무명이들 같은 경우, 제가 무명이들 같은 경우는 봄에 꽃이 피거든요. 봄에 꽃이 피니까 그래서 이제 온도 부분을 그냥 맞춰주지 않고 저는 놔뒀어요. 맺힌 것 물어보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겨울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여기를 온도를 막 15도, 20도까지 올려주진 않아요.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두, 이제 올 겨울 그렇게 넘겼어요. 그래도 문제는 없거든요. 대신에, 겨울에 15도에서 20도, 이렇게 25도 이렇게 관리를 안 해주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요. 이제 꽃들을 많이 못 봐요. 꽃들을. 꽃들을 많이 보려 그러면은 15도에서 25도 사이.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뭐 히터를 틀어준다든지 그래서 온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베란다에 온도를 올리기 힘들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둬요. 그냥 온도 부분을 온도 높이지를 않고 그냥 놔둬버려요. 꽃을 덜 보면 되거든요. 꽃을 덜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뭐가 문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수국을 키우기 때문에 수국이 온도가 그렇게 높아버리면요. 수국을 겨울에 15도 이상 관리해버리면요. 여름에 꽃을 못 봐요. 수국은.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대로 온도 관리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두다 보니까 꽃들이 그렇게 많이 피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도 부분은 그 식물이 적정 온도, 잘 자라는 온도가 몇 도인지를 확인해 가지고 그 온도에 맞춰 주시면 돼. 그리고 물을 싫어하는 식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분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물을 주는 방법이요. 자, 만약에 물을 별로 많이 좋아하는 식물이 아니다. 근데 내가 물을 주는 방법. 우리 보통 흔히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은 보통 질문을 할 때 저도 초보자 때는 그랬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이 나무를 뭉그로우라는 나무거든요. 조경수예요. 이 나무를 며칠마다 물을 한 번씩 줘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나무도 물을 썩 좋아하는 나무는 아니에요. 아닌데 며칠에 한 번씩 주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건 안 맞고요. 그냥 화분을 들어봐가지고 가벼우면 그때 물을 충분히 줘서 흠뻑 준다는 얘기는 물이 아래까지 흘러내릴 정도까지 물을 준다는 얘기예요. 흠뻑은 살짝 준다는 얘기는 위에만 겉은만 준다는 얘기고 흠뻑 주라는 얘기는 물을 위에서 계속 줘서 아래에 물이 쏟아지도록 물이 흘러내리도록 주는 게 흠뻑이에요. 그렇게 흠뻑 주시면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화분을 사기 화분 있잖아요. 사기 그릇 화분. 그런 화분은 되도록이면 토분 화분이나 이런 데서 쓰지 마세요. 화분을 한두 개 키울 때는 괜찮은데 저처럼 이렇게 화분을 진짜 한 200개 넘게끔 사용하려고 그러면 토분이나 사기 화분 같은 경우는 안 맞아요. 그리고 그거 막 옮겨주고 그러려고 그러면 손목 아파요. 나중에 손목 인대 늘어져서 병원 가야 돼요. 응? 그래서 이런 거 플라스틱 화분을 사용하면은 뭐가 장점이냐면요. 이렇게 옮기는데 힘도 안 들고요. 그 다음에 물 줄 때 이게 들어보면은 가벼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플라스틱 화분이니까. 여기 안에 물이 많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가벼움을 느끼겠죠? 이렇게 가벼움을 느낄 때 물을 주면 돼요. 아셨죠? 어떤 식물이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그리고요, 수국 종류도 마찬가지예요. 수국 종류도 이렇게 들어봐가지고 약간 가벼울 때, 수국 종류는 약간 가벼울 때, 무게가 좀 있을 때도 줘도 돼요. 근데 약간 가벼울 때 주면은, 그렇고, 나머지 이 제라늄 같은 경우는 아주 가벼울 때,
이게 보면은 지금 이제 저희 제라늄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지금 보면은 이제 4일 됐거든요. 물 준 지가. 이제 일부는 어제 그제 줬고 이틀 됐고 또 일부는 또 4일 됐어요. 4일 됐는데 4일 된 것들이 지금 굉장히 화분이 가벼워요. 지금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어가지고 이렇게 요런 상태인데도 화분이 굉장히 가벼워요. 이건 아주 가벼운 거예요. 요 지금 여기가 보면 이렇게 굉장히 크잖아요. 이 큰 것에 대한 무게 부분도 있는데도 가벼워요. 굉장히.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물이 아래까지 말랐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때 물을 흠뻑 주면 돼요. 제라늄은. 근데 제라늄 같은 경우는 말라갖고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바짝 말라도요 죽지를 않아요. 죽지를 않는데 이제 문제는 바짝 말리게 되면요, 바짝 말리게 되면 상토를 사용하잖아요. 상토를 사용하게 되면은 바짝 말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상토가 구실을 못해요. 자, 마지막 이제 물 주는 방법 부분 제가 이제 영상 편집할 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토가 마지막으로요, 이제 물을 주는데 제라늄 같은 경우는 바짝 말라서 주라 그랬잖아요. 아주 화분이 가벼웠을 때. 지금 이것도 엄청나게 가볍거든요. 이게 보면 분홍 홀꽃이에요. 이게 분홍꽃이 피는 홀꽃. 이름 없는 제라늄. 그래도 예쁘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식물들 한 번도 안 키워보신 분들이 키워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런 것들 보낼 거예요. 이렇게 튼실한 거. 이건 잘 안 죽어요. 이런 것들은. 물음도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가 보내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예쁘게 잘 자랐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분홍색이에요. 꽃이. 분홍색인데 이렇게 화분이 굉장히 가벼워요. 근데 여기에서 이 가벼움보다도 더 가벼우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게 제가 이제 상토를 한아름 상토를 쓰고 있거든요. 한아름 상토. 거기에는 이제 펄라이트도 들어가 있고, 공기 잘 되라고 이렇게 이제 물 빠짐도 좋고, 공기 소통도 좋으라고 펄라이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펄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너무 흙이 말라버리면 상토 구실을 못해요. 이 상토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이게 상토가 물을 머금는 기능을 해요. 기능을 하는데, 이게 완전히 바짝 말려버리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 상토 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물을 주게 되면은 금방 푹푹 쏟아져 버려요. 그러면 이 흙이 물을 머금지 못하고 물만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계속 물을 줬는데 왜 이게 말라 죽지? 그런 얘기는 이 상토가 구실을 못해서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분갈이를 해야 돼요. 분갈이를 하든지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은 저병 간수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요런 것 같은 경우면은 예를 들어서 요런 것 같은 경우면 어떤 방식으로 주면 되냐면요. 요런 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상토가 완전히 말라갖고 이제 상토 구실을 못한다. 물을 줬는데도 그냥 상토가 물을 못 머금고 물을 그냥 다 쏟아낸다. 이제 그런 경우에 방법이에요. 이렇게 보면 페트병 많이 있죠? 페트병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페트병. 생수병, 생수통. 요런 것을 칼로 우려가지고요. 요렇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물을 여기다 흠뻑 담아요. 담아가지고 이렇게 담궈 놓는 거예요. 요렇게 담궈 놓으면은 상토가 온상회복을 해요. 온상회복. 그렇지. 저병간수. 그렇죠. 이렇게 물에다가 여기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는 게 저병간수예요. 저병간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상토가 구실을 못하다가 이렇게 오래 담가놓으면요. 하루 정도만 담가놓으면 돼요. 하루 정도 담가놓으면 이 상토가 물을 다 머금고 이 상토 구실을 다음부터는 물을 주게 되면 막 바로 안 쏟아지고 상토가 물을 머금어요. 그래서 천천히 물이 내려가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근데 상토가 그 단점이 그거예요. 이게 바짝 말려갖고 주게 되면 상토 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조금 가볍다. 이렇게 아주 가볍다 할 때 물을 주시면 돼요. 제라늄은. 그리고 이제
그 수국은 약간 그래도 무게감이 조금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들어보면은 알아요. 이게 물을 흠뻑 주고 한번 화분을 들어보세요. 그 들어보고 그런 느낌하고 나중에 물을 줄 때 이제 좀 이게 뭐 하루 이틀 2, 3일 지났다 그러면 이거 화분을 들어보면 그 무게감이 틀려요. 좀 가볍다라 싶을 때 이거 수국은 물을 주면은 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식물들이. 나는 완전히 그냥 식물을 하나도 모른다 해도 물 주는 방법을 그런 식으로 화분을 들어봐 가지고 화분이 좀 가볍다 그럴 때 물을 주시면은요 절대 식물을 죽일 수가 없어요. 물을 잘못 줘가지고 죽였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식물 키우시려고 하시는 분들 제가 크게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네 가지. 자, 제가 숙제 냅니다. 숙제. 다음에 제가 내일 모레 방송을 할 때 물어볼 거예요. 우리 이제 식물 많이 키우고 계신 분들은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혼자의 시간님 어서 오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근데 처음에 우리 햇살소미님 이제 꼭 알아야 돼. 내가 햇살소님한테 내일 모레 퀴즈 낼 테니까 우리 햇살소미님이 다 맞추면 제가 커피 보내드릴게요. 커피. 아셨죠? 햇살소미님? 자, 다시 한번 더 리뷰합니다. 자, 식물을 키울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냐, 싫어하는 식물이냐, 좋아하는 식물이냐, 싫어하는 식물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햇볕이 그러니까는 온도 직사광선, 이게 햇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답을 맞출 때 햇볕,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햇볕은 직사광선을 좋아하느냐, 아니면은 반그늘을 좋아하느냐, 아니면은 그늘을 좋아하느냐, 이거예요. 햇볕을 좋아하는 식물이냐, 안 좋아하는 식물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풍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베란다 같은 경우는 공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여기 서큘레이터나 이런 걸로 해줘야 돼요. 통풍. 그 다음에 마지막 온도.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 얘기 안 한 거 있어요. 우리 체리 선생님 얘기해줬네. 응? 습도. 온도 다음에 습도. 그럼 5가지네. 5가지. 하여튼 우리 식물 안 키우시는 분들은 메모해 놓으세요. 메모. 물, 햇볕, 통풍, 온도, 습도. 네, 혼자의 시간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네, 5가지. 야, 많네, 상대적으로. 많은데, 하여튼 이 5가지만 잘 지키면 그 식물이 이제 이 5가지 부분에서, 그러니까는 통풍하고, 이렇게 환기시켜주는 거라고 온도하고, 습도하고, 이런 것을 맞춰줘야 돼요, 항상. 아셨죠? 뭐, 제습기를 틀어둔다든지, 아니면 온도를 높이고 낮추고 할 때, 보면은 에어컨도 활용해야 되고, 그래요. 적어놨어요, 햇살서민이. 하여튼 내일 모레 내가 퀴즈 낼 거니까,